어찌된 게 간단히 적어야지 하다가도 글만 쓰면 정밀 묘사를 하게 되어 글이 주책맞게 길어지는군요. 아직 저녁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쓸 건 아직도 많고. 오늘은 전편으로 쓰고 내일은 그 여자랑 헤어진 얘기, 할머니가 지금 숙모랑 이어주신 얘기, 구미호령 뒷얘기까지 적어드릴 테니 혹시 나누어 읽기 싫으신 분은 뒤로 가기 누르셨다가 내일 후편 올려드리면 같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댓. 오늘 해드릴 얘기는 우리 막내 외삼촌의 얘기입니다. 막내 삼촌은 학교를 다니시다 군복무를 끝내시고 복학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신 전형적인 사회인이십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접으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어 나름 성공하셔서 막내 외숙모 사이에서 남매 외사촌 동생을 두신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시죠. 그런 막내 삼촌도 저희 상조 할매가 아니었으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뻔한 흑역사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군대에서 귀신 아줌마에게 가위 눌리시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 인생이 끝장날 뻔한 일이지요. 삼촌이 군대를 제대하시고 복학하셔서 대학 졸업하시자마자 취직을 하셨던 해였습니다. 그 해 어느 주말 삼촌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같이 오셨어요. 우와, 예쁘다. 삼촌과 함께 오신 여자분은 정말 예쁜 얼굴에 시골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분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전혀 저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을 어색하게 맞이했고 방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는 삼촌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두 분은 그 시절 교제를 하는 사이셨고 삼촌은 그분과 결혼을 하고 싶다시며 할머니, 할아버지께 소개와 허락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전 속으로 좋아 죽겠더군요. 저렇게 예쁜 분이 막내 외숙모가 되다니. 전 앞으로 예쁜 외숙모께 엄청 귀염받을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두 분의 외숙모가 계셨고 절 무척 예뻐해 주셨지만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신 외숙모들은 제겐 마음껏 재롱 피우기엔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보다도 한참 어리신 어찌 보면 큰 누나와 같은 예쁜 외숙모가 생기신다니 안 기쁠 수가 없었죠. 전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잠시 앉아있다가 이 빅뉴스를 알려드리려고 옆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할매! 할매! 방에서 나오시며 미소를 지으시는 할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할매! 막내의 아지아가 결혼한다고 외숙모 되실 예쁜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할매는 그래? 하시더니 흥미가 생기셨는지 신을 신으시고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내 색시감이 왔다고? 하시며 웃으며 들어가시던 할매가 그분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셔서는 어색하게 서서 쳐다보시더군요. 삼촌은 할머니께 색시감을 소개하시고 그분께도 할머니를 소개하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댁 식구들과 친지인 할매에게 잘 보이려 이쁘게 인사하시고 다소곳이 앉아 계셨지만 할매는 어딘가 불만인 듯 그 여자를 쳐다보시기만 하실 뿐 앉으셔서도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막내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괜찮으면 그냥 이번 가을에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가을인데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자가 착하고 얌전해 보이고 아들이 떨어져 혼자 지내던 터이고 집안도 얘기 들어보니 그만하면 됐고 하시어 만족하셨던지 허락을 하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때 참견을 하시며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하노? 아무리 간단하게 하더라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준비라는 게 있을 낀데 그러고 이번 추수는 끝내야 목돈이라도 좀 만지고 결혼자금 쓸까 아이가? 니도 이제 취직해가 벌어놓은 것도 없을 낀데 집 한 채 전세금이라도 준비해야지. 내나 너 친척들도 축의금 좀 많이 내려면 추수는 다 끝내야 할 끼고 그러고 니 올해 삼재 마지막이라. 올해는 지나고 하는 게 좋대.
하셨어요. 삼촌도 딴은 그렇고 내년이라고 해봐야 봄 되려면 6개월만 미루면 되는지라 딱히 반대를 안 하시고 그러겠다 하셨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는 인사를 드리고 그 여자분은 고속버스를 타러 가시고 삼촌은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신다고 같이 나가셨어요. 그 여자분이 떠나시자 외할머니가 할매께 할매 보시기엔 어떤겨? 저만하면 막내 빼필로 괜찮은데 얘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삼촌이 많이 째시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외모가 화려하고 뭐든지 요즘 말로 된장면 냄새가 났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삼촌보다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꼬일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할매는 글쎄 하시며 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집으로 가시면서 좋아야 고사떡 가져온 거 있으니 가져다가 할매랑 엄마랑 먹거라 하셨어요. 전 네 하고 냉큼 쫓아갔어요. 할매는 고사떡을 한 접시 내어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좋아야 이따 막냉이 삼촌 들어오거든. 다른 식구들 안 들리게 살짝 내가 보잔다고 하거라 하셨어요. 집에서 떡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서야 막내 삼촌은 집에 오셨고 외할머니가 밥은 하시자 땡땡씨랑 먹었다며 우리가 식사하는 내내 옆에 앉으셔서는 그 여자분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셨어요. 밥상을 물리고도 한참을 얘기하시는 바람에 전 삼촌께 할매 얘기를 못 전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이윽고 삼촌은 사랑채에 있는 작은 방으로 다음날 일찍 차로 출근을 하셔야 해서 자려고 가셨습니다. 그 방은 평소엔 안 쓰다가 삼촌들이 오시면 간혹 잠만 주무시는 그런 방이었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는 좋아도 잽싸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삼촌이 좋아야 막내 외숙모 되실 분 억수로 예쁘제 하셨고 전 억수로 예쁘더라 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삼촌 들어오시면 상주 할매가 좀 오라고 하더라 했고 삼촌은 의아해 하시면 무슨 일이고 하며 옆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응당 당연히 쫄쫄 따라갔죠. 가셔선 아줌매 찾으셨는겨 하셨고 할매는 좀 들어오너라 하셨어요. 할매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할매 앞에 삼촌이 앉으시고 전 할매 옆에 앉았습니다. 할매가 그러셨어요. 걔는 어디서 만났노? 삼촌은 우물쭈물 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회사 회식 가서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나이트 부킹녀였던 거죠. 삼촌은 하지만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라면서 요즘 그런 데 가서 만나고 하는 건 흠이 아니라고 역설하시며 그 여자분의 장점을 쭉 얘기하시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걔한테 책임질 짓을 했나? 그러시더군요. 삼촌은 얼굴이 빨개져선 우물쭈물 하셨지요. 자꾸 제 눈치를 보시면서 괜찮아 삼촌,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했냈어 대헷. 삼촌은 남자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며 제법 남자답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매께서는 삼촌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면서 미친놈, 걔는 니처럼 한번 살 썩었다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서방이 수십 명이 년이라 하셨어요. 삼촌은 화를 내시면서 아줌매가 땡땡씨에 대해 뭘 하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십니까?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할매께서는 걔 임신 안 했나? 니 알아 그래가 니 결혼 그리 서두르는 기제? 하셨어요. 삼촌은 말문이 막히시는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할매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걔 뱃속에 든 니 아이다. 아마 니가 착하고 어리숙해 비이니 니 아락하고 결혼할라 그런 기다. 하셨어요. 삼촌은 아니라며 자기를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하시면서 그럼 뭐하러 사랑 안 하는데 애를 낳냐고 하시며 애를 그냥 지우면 되잖냐고 반론을 하셨어요. 이 한심한 놈아, 그러니까는 그게 구미호 같은 년이지. 아까 걔 처음 봤을 때 내가 뭘 봤는 줄 아나?
걔 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낙태령이었다. 지도 느낀 기지. 이번에도 낙태하면 다시는 아를 가질 수 없다는 거를. 아마 그 진짜 아버지는 하룻밤 지낸 사이거나 자기는 책임 못 지고 결혼 못 해준다 했을 기다. 그라이 순에 빠져 보이는 니놈한테 덤태기 씌울라 그랬던 기다. 계속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는 삼촌에게 할매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에라이 미련한 놈! 할매가 계속 그러셨어요. 남의 자식이라도 진짜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나중에 알게 돼도 네 애처럼 키울 수 있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그딴 각오가 뭔 의미겠노?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니한테 말도 안 꺼냈다 아이가. 그런데 내가 보는 니는 그럴 군자는 못 된다. 언젠가는 알게 되고 그럼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걔는 니한테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는 기라 하셨습니다.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여 할매만 쳐다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매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매의 대단한 능력을 무수히 보고 겪으신 분이시죠. 네가 알아서 그년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미련이 남을 테니 내가 확인할 방법을 알려줄구마. 대신 나랑 한 가지 약속만 하거라. 어떤 거를 봐도 뭘 들어도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대. 그냥 보면서 들으면서 정떼거라. 그래 할 수 있겠나? 삼촌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리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매는 걔 집은 알제?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회사 휴가 내고 걔한테는 한 이틀 회사 일로 주말에 출장 간다고 하고 아침 일찍부터 걔 집 앞에 가가 지켜보거라. 이틀만 걔 뒤 밟아보면 걔가 어떤 아이인지 네 스스로 알게 될 기다 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사랑채의 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삼촌은 출근하러 떠나셨죠. 그리고 2주 후 좀비가 되어 나타나셨어요. 집에 오자 인사만 드리곤 사랑채로 들어가셔서 누우셨어요.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기에 막내가 회사 생활이 너무 고된가 보다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막내 삼촌은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른 채 방에만 박혀 계셨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할매랑 TV를 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줌매 좀 믿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삼촌이었죠. 할매는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권했어요. 할매는 안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표정으로 삼촌을 위로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마음 상한 거 내도 안다. 그래도 다르게 생각해보거라. 네 인생에 모르고 지나갔으면 두고 얼마나 고통을 받을 뻔했겠노.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잠깐 고통스러운 건 정말 싸게 대가를 치르는 길에 하시며 삼촌 등을 토닥토닥 하셨습니다. 삼촌은 그런 할매의 위로에 말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셨어요. 긴 얘기는 없었지만 삼촌은 그 여자를 잊기로 결심하시고 헤어지신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말만 되면 집에 오셔선 방구석에 박혀서 지내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삼촌 혼자 살던 회사 근처에 집에 있게 되면 그 여자를 잊지 못해 또 찾아갈까봐 그러신 거죠. 그렇게 방콕맨, 방구석 귀신 생활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휴일과 장날이 겹친 날이었죠. 할매가 좋아야 장에 가자 하시고는 절 데리러 오셨어요. 전 이미 준비 끝. 할매가 제 손을 잡으시고 나가려 하시다가 사랑채 밖에 놓인 삼촌의 신발을 보시고는 막냉이 왔나 하시며 제게 물으셨고 전 고개를 끄덕끄덕. 할매가 성큼성큼 사랑채로 가시더니 문을 휙 열어 제끼시며 방에 벽 보고 누워 계시던 삼촌 등 뒤로 소리치셨어요. 이 문디야, 네가 무슨 일본 놈한테 나라를 뺏기가 비분 강개하는 독립투사가 꼴랑 야시 같은 기집애 하나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고 빨랑 안 있나나 내 강 장에 나가자. 기분도 풀 겸 장 구경하고 밥이나 먹고 오자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안 나오면 신을 쉬는 제 방으로 뛰어드실 기세였고
삼촌은 마지못해 일어나셨어요. 원래 조화 전에 원조 할매의 장 친구는 막내 삼촌이셨어요. 외갓집이 그 동네로 이사간 게 엄마 중학교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외삼촌은 좋아만 했었죠. 저야 뭐 아버지 방울에서 생기기 전이었고요. 네? 큰 외삼촌은 외지에서 회사 생활을, 둘째 외삼촌도 회사 다니시다 군대 가셨을 때라 거의 상조 할매랑 접촉이 없었고 어머니도 여고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하셨지만 막내 외삼촌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할매 앞에 있었으니 할매가 다른 어머니 형제들과는 달리 애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죠. 가기 싫어하시는 외삼촌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장에 가셨어요. 장 구경 대충 하시고는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 가시던 점집 순례를 안 하셨어요. 막내 외삼촌 때문이셨겠죠. 식당에 가셔선 불고기 3인분을 주문하셨어요. 그 시절엔 불고기집이 거의 직화구이였어요. 숯불에 구멍 숭숭 뚫린 배불뚝이 불고기판을 얹어 고기를 굽고 옆으론 국물이 있어 떠먹는. 밥을 먹는 와중에 삼촌이 깨작깨작 밥알을 세자 할머니는 임마야 푹푹 좀 무으라. 니 거울 한번 보래. 그게 어디 장정물거리가. 내일 모레 저승갈날 받아놓은 할배들 꼬라지지. 하시며 억지로 권하셨어요. 원래가 할매는 육식을 그닥 안 좋아하시는지라 결국 불고기 3인분 대부분 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아까워서 그런 거지 딱히 고기를 탐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헷. 밥을 먹고 나와서 걷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냥 땅에 고개 박으시고는 할매를 따르시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할매가 딱 멈추시더니 한 팔을 들어 삼촌의 앞을 막으셨죠. 갑자기 그런 할매의 행동에 삼촌은 의아하게 할매를 쳐다봤고 저도 왜 그러시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할매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곳을 봤어요. 할매가 유심히 쳐다보시는 그곳엔 웬 수수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큰 보따리를 낑낑거리며 들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그 여자분을 유심히 쳐다보시던 할매가 갑자기 삼촌을 보시며 외치셨어요. 뭐하고 있노 무슨 마야. 연약한 여자가 저리 큰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데 어여 버뜩 가서 짐 좀 안 들어주나? 하셨고 삼촌은 벙찐 표정으로 모르는 여잔데 하셨어요. 할매는 답답하자는 표정으로 삼촌의 엉덩이에 미들킥을 날리셨어요. 문디야 빨리 안 가나? 그러고 짐 들어다 주고 니는 따로 그래. 우린 먼저 갈게니까. 하시며 삼촌을 쫓아보내셨죠. 삼촌은 어쩔 수 없이 쫄래쫄래 그분에게 가셔선 뭐라고 하셨고 사실 그 상황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던 상황인데 그분은 수줍게 입을 가리고 웃으시며 보따리를 삼촌께 건넸고 그렇게 두 분은 멀어져 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할매는 대단히 만족해 하시며 웃으시며 오늘 자 만날랐고 막냉이를 그리 데리고 나오고 싶었구만은 참 잘 어울린데 저리 잘 어울리기도 힘드는 끼인데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좋아야 저 여자 봤지? 잘 기억해두라. 저 여자가 너그 막내 외숙모대 하시면서 만나기가 힘들어가 그렇지 이래 만난 이상 둘은 절대 떨어지지 못할 끼이다 라고 하시며 절 데리고 계속 즐거워하시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로만 듣던 전설의 천상배필 하늘이 맺어준다는 인연이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지금의 막내 외숙모이십니다.